또 우리 6번 문제부터 이어가 볼까요? 6번 문제. 동생은 오전 8시 10분에, 형은 오전 8시 18분에 집에서 학교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동생은 분속 70m로, 형은 분속 90m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따라잡은 시각은 오전 몇 시 몇 분일까요? 이런 문제네요. 동생이 속도가 좀 늦은 동생이 빨리 출발했네요. 그쵸? 8분 빨리 출발했어요. 그러면 동생은 저만큼 앞서가 있겠군요. 그때 8분 후에 형이 동생을 뒤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속도가 빠른 형이 동생을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럼 그 시각, 형이 동생을 따라잡은 그 시각을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 파악을 좀 해야겠네요. 그죠? 어떤 상황인지. 그죠? 동생 8시 10분 출발. 동생 8시 10분 출발해서 이미 8시 18분이 되면 요만큼 가 있겠다는 거죠. 가 있겠구나. 자, 형은 나중에 출발해요. 그쵸? 네. 그래서 동생이 출발해서 동생이 출발 시각은 8시 10분인데 8시 10분에 출발했는데 8시 18분이 됐을 때 이미 요만큼 와 있어요. 그런 얘기고 형은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8시 18분에 출발해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동생도 갈 것이고요. 그렇죠? 동생도 이때부터는 8시 18분부터는 동생도 쭉 갈 것이고요. 형도 어때요? 형도 그때부터는 가는 거죠. 그렇죠? 네, 형도 갑니다. 이제 가고 있어요. 동생도 꾸준히 가요.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언제쯤 만나게 되는가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일단 형과 동생의 분속차, 그렇죠? 형과 동생의 분속의 차. 1분 동안에 형이 동생을 얼마큼 따라잡는다고요? 90에서 70을 뺀 20이네요. 그렇죠? 20m를 따라잡아요. 형이 동생을 따라잡아요. 1분에 20m씩, 20m씩 좁혀가겠죠. 그런데 처음에 얼마큼? 처음에 8시 18분에, 8시 18분에 형하고 동생은 이미 간격이 차이가 나 있죠. 얼마큼 차이가 나 있느냐면 동생이 70m씩 70m씩 8분을 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생은 거기서 출발한 셈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형하고 동생의 거리의 차이 8시 18분에 이미 70 곱하기 8인 560만큼 차이가 나 있었어요. 그렇다면 560만큼 차이가 나 있었는데 그거를 형이 이제 20m씩 20m씩 따라잡으니까 나눠봤더니 28분이네요. 그렇죠? 28분. 우리 이거 계산할 때도 간단한 계산 어떻게 해요? 약분 해보자고 했죠. 약분 10으로 나눠버렸더니 56 나누기 2인 거예요. 그러니까 28분이 그냥 쑥 나왔죠. 그럼 28분 후에 따라잡아요. 그렇죠? 28분이 되면 딱 따라잡아.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8시 28분이라고 쓰는 건 안 되겠죠? 왜? 형이 출발한 게 8시 18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8시 18분으로부터 28분 후니까 더하기겠죠. 그쵸? 그래서 28분을 더해서 그 결과 8시 46분이 되었군요. 그쵸? 8시 46분에 형이 동생을 따라잡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알고 보니 쉽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 잘 모르겠으면, 그림도 그려봐요. 그림도 그려보고, 라인도 그려보고, 이를 하면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더 쉽고 빨라요. 알겠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갑은 교차점의 남쪽 1120m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을은 교차점에서부터 동쪽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4분 후에 갑과 을이 모두 교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지점을 걷고 있었답니다.
교차점은 뭐 사거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길과 길이 만나는 그 교차하는 그 지점. 자, 계속해서 그 후에 계속해서 또 52분이 지났나 봐요. 그래서 또 52분 후에 다시 교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지점에 있었다면 값은 분속 몇 미터로 가는 친구일까요? 그런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라는 그 설명, 도움이 되는 말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52분 후에. 언제로부터 계속해서? 처음 출발하고 4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그 후에 52분이 지났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분 위의 상황과 여기 52분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56분 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라인을 좀 그려놨는데, 자, 갑은 교차점에 남쪽 1120m 지점으로부터 북쪽을 향하여, 을은 교차점에서부터 동쪽을 향하여 걷기 시작해요. 자, 좀 상상이 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52분 후에 다시 교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지점에 있었다면 갑은 분속 몇 미터인가요? 그렇게 묻는 문제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강조하려고 또를 두 번이나 달았나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여기는 교차점이에요. 여기가 바로 교차점. 그죠? 네, 교차점. 우리 흔히 보는 사거리. 그죠? 네, 여기가 교차점이에요. 교차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라인을 그려놓은 데가 뭐냐면 4분 후의 상황이에요. 그죠? 4분 후의 상황. 4분 후의 상황이에요. 4분 후에 여기 도착했다는 4분 후에 여기 이 지점에 도착했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다시 52분이 지났거든요. 그죠? 52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52분이 지났을 때는 아이쿠. 자, 52분이 지났을 때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가 바로 52분 후거든요. 4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고 52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분에다가 52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말이죠. 쭉쭉 진행을 해왔으니까 이게 56분 후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제대로 풀립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잘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엇나가는 거죠.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가 56분 후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친구가 위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가는 친구 있죠. 이렇게 쭉쭉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친구. 이 친구가 갑인 거죠. 그죠? 네, 갑이에요. 갑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친구 있죠. 이렇게 진행하는 친구는 누구요? 을이에요. 을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거는 뭐지? 모르는 거는 갑과 을의 분속을 몰라요. 그리고 갑의 분속을 구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모르는 거는 갑의 분속을 우리는 뭐라고 놓을까요? 갑의 분석을 잘 모르니까 수학은 모르는 거를 주로 X라고 두거든요. 영어로 소문자 X. 그래서 X미터라고 우리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을의 분석은 몰라요. 둘 다 몰라요. 그래서 얘는 모르는 게 두 개라서 Y미터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갑이 출발했어요. 몇 분이 지났어요? 4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여기 지금 이 조건이 있죠. 1120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 누가? 갑이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120m 처음에
1120m 떨어져 있었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120m가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갑이.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봅시다. 자, 4분이 지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4분이 지나자 거리가 갑은 4분에 도착한 이 지점하고 여기 갑의 지점 여기 이 부분하고 자, 을이 4분에 도착한 요 지점 요 거리가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식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네. 갑은 원래 1120m만큼 떨어져 있었거든요. 맞죠? 1120m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4분 후면은 4 곱하기 x만큼 지금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교차점으로부터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는 셈이에요. 을은요. 을은 교차점에서 출발해가지고 4분이 지났으니까 4 곱하기 y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리가. 알겠죠? 네. 이런 식이 하나 나왔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요. 두 번째 식은 4분이 지나고 52분이 더 지나서 즉 56분이 됐단 말이죠. 그럼 56분 후의 상황에 대해서 식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네. 이렇게 56분 동안 x만큼의 분속으로 왔어요.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차점까지가 1120이니까 그걸 뺀 거 하고 그거 뺀 거 하고 지금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죠, 이제 56분 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 을이라는 친구 여기 요 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식으로 다시 또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56분 동안 갑이 걸어온 거리에서 1120을 뺀 거, 아래쪽 거리를 뺀 거 하고 을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출발한 지점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으니까 56분 동안에 y만큼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확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할지 한번 볼까요? 자,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을 다 4로 나누려고요. 왜냐하면 다 4의 배수잖아요. 1120도 끝에 두 자리가 20이니까 4의 배수 맞죠? 네, 그래서 이 식이 간단해집니다. 4로 나눠볼게요. 4, 2, 8, 4, 8에 32, 280 빼기 x가 y야 라는 식으로 식이 꽤나 간단해졌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래쪽 식도 그렇게 해보죠. 이거는 더 간단해질 것 같아요. 56으로 나눠보려고요. 그렇죠? 56으로 나눠보려고요. 280이었고 56으로 나누면 56이 두 배가 110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25 좋은데요. 그렇죠? x 빼기 22 y랑 같아. 이렇게 이런 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봐봐요. 둘 다 y래잖아요. 둘 다 y야? 그러면 둘 다 y면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280에서 x 뺀 거는 x에서 20을 뺀 거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어유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x가 모자라고 이쪽에서는 20이 모자라대요. 그럼 양쪽에 x 더해주고 양쪽에 20 더해주면 식이 더 간단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다 x를 더하면 이 왼쪽에 빼기 x가 사라지겠죠. 모자란 것만큼 더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x가 몇 개가 되겠어요? 두 개가 되겠죠. 양쪽으로 x를 하나씩 더해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혹시 또 이거 뭐예요? 그럴까봐 x를 이쪽에다 더하고 이쪽 식에다도 x를 더했다고요. 그래서 이쪽 x는 사라지고 오른쪽에 x가 두 개가 됐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양쪽에 또 20을 더해줬더니 이쪽에 20 더해서 이쪽 20 모자란 20이 채워져서 없어지고 그럼 이쪽에도 20을 더해야 되잖아요. 300이로군요. 그렇죠? 답이 드디어 나왔나 봐요. 그렇죠? 300을 2로 나누면 150이에요. 그쵸? 아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가배 분석 나왔습니다. 150m예요. 어때요? 꽤 복잡해 보이는 문제였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계를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내보고 식으로도 나타내보고 비교해 가면서 양쪽에서 덜어내고 또 부족한 거 채워주고 하면서 양팔저울처럼 이렇게 했더니 결국 우리가 이 답을 얻어냈네요. 그렇죠? 재미있죠? 신기하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각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딱 보니까 각의 각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쉽게 풀려면 어떡하지? 방법은 또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나 선생님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나 이 문제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그래도 가장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 말고도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각했던 방법 한두 가지를 더 소개해 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수선을 그었어요. 수선을. 직선 AB와 CD가 평행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AB하고 CD에 수선을 그었다는 거죠.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뭘 이용하겠어요? 평행선이 있으니까 엇각이나 동의각을 이용하는 방법을 당연히 생각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요. A, B하고 C, D가 평행입니다. 평행선이고요. 거기에 수선을 그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꼭지점을 지나는 수선을 그었으니까 여기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135에서 한쪽이 90도니까 여기는 45도겠죠. 왜? 135에서 90을 뺐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이 각은 이 45도하고 다시 억각이 되어서 45도로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각은 100도에서 45도를 뺐으니 몇 도가 돼요? 55도가 되겠지. 그렇지. 55도. 그러면 이 55도하고 90도의 왼쪽 각은 다시 똑같은 크기의 각으로 억각이니까 55도가 되겠지. 그러면 90도에서 55도를 뺐으니 이 오른쪽에 있는 각은 몇 도? 35도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또 여기 C에서 왼쪽에 있는 이 각은 역시 35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은 또 90도겠죠. 그래서 X각은 35도하고 90도를 더하는 거네. 차근차근 하나하나 줬더니 125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맞게 도착했죠. 네, 도출해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음, 한 친구는 양쪽 가장자리는 수선을 그었어요. 세로 수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은 가로로 AB하고 CD하고 평행이 되게 꼭지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렇죠? 수선을 그었으니까 그럼 여기도 90도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몇 도? 45도가 틀림없고 45도하고 여기도 역시 45도겠지. 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테니까. 그렇죠? 45도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이 100도니까 이거 100도니까 180을 이뤄야 되는데 45도면 여기는 35도가 되겠지. 35도. 그러면 여기가 또 90도야. 이쪽 또 삼각형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하고 저 35도가 합해져서 9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55도가 되겠지. 여기 55도. 그치? 여기가 55도라면 여기가 35도면 여기도 35도일 것이고. 그쵸? 예, 억각이잖아요. 여기 같잖아. 그치? 그쵸? 여기가 55도면 여기가 역시 뭐예요? 55도가 되겠죠. 예.
아, 그렇다면 여기가 55도면 여기는 수직 90도니까 이쪽에는 또 35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35도가 되겠군. 여기는 당연히 90도겠고. 그래서 다시 또 35도하고 90도를 더해서 125도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평행인선 두 개와 수직인선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또 찾아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자, 또 방법이 또 있을까요? 또 있을 거죠.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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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로로 평행인선 원래 주어졌던 A, B, C, D 평행인 두 직선의 연장선 긋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꼭지점에 그 AB하고 CD하고 평행인 직선을 짧게 짧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또 해결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겠어요? 다각을 이용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가 45도겠지. 그럼 여기도 45도겠지. 그죠? 여기 45도.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는 100도에서 45도를 뺀 35도겠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35도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35도, 35도 아까처럼? 그러면 여기는 몇 도? 음. 여기가 35도. 그러면 여기도 35도. 그럼 여기는 55도. 90도 만들어야 하니까. 그죠? 이게 35도니까. 그러면 여기는 억각이니까 55도.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X각은 180에서 55도를 180에서 55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5도. 이렇게. 다양하죠? 네. 더 복잡하게 푸는 친구도 있었는데 비교적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짠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어떤 게 제일 간단하고 쉬워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각자 책 덮어놓고 다시 한번 또 자기가 이렇게 잘 이용해서 연장선 그어가지고 억각과 동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다음 문제를 만나봐야겠지. 다음 문제. 아, 도형이네요. 오른쪽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넓이를 물어봤네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지난번에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보면서 했던 기억이 선생님한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이 도형은 지금 여기 이 정사각형은 말이죠. 여기 이 선과 지금 이 선이 어때요? 평행선이겠죠? 정사각형의 특징, 평행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각형이 하나가 들어있죠? 네, 삼각형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런 삼각형이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예 그냥 통으로 한번 봅시다. 통으로.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 뭐랑 같은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랑 좀 더 진한 색으로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요. 왜요? 평행선 사이에 있고, 그 평행선 중에 한 변을 밑변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높이는 똑같아요. 9cm라고 하는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밑변에 높이도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걸 보시고 어때요? 아, 이 넓이 말이야. 이 넓이는 짙은 초록색 삼각형에서 말이지. 여기 요 삼각형에서 말이지. 여기 아래쪽에 밑변을 6으로 하고 밑변을 9로 하고 높이를 6으로 한 여기 이 삼각형을 뺀 거랑 같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들었으면 좋겠는데. 봐봐요. 지금 원래 색칠되어 있던 부분의 넓이랑 여기 넓이, 이 넓이가 어때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두 개의 큰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도형을 해석하고 나면 아주 쉬워지네요. 9 곱하기 9 나누기 2, 그죠? 곱하기 2분의 1, 한 큰 삼각형에서 9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한 삼각형 아래쪽 빈 부분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거 분배 법칙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하, 9 곱하기 2분의 1이 다 두 개 항에 똑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9 빼기 6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네, 묶어서 계산했어요. 분배 법칙이죠. 묶어서 계산했더니 3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이로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되나? 3, 9, 27의 반. 27의 반이니까 13.5. 2분의 27은 13.5잖아요. 그래서 13.5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도형을 우리 공부하거나 도형의 그 어떤 해답을 구할 때 도형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너무 고정된 시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숨어있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서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네요. 10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부피를 구하는 문제예요. 보니까 기둥 모양이에요. 기둥 모양인데 밑면이 오각형인 기둥인 거예요. 밑면이 사각형 하나와 직사각형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붙어 있는 그런 밑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밑면 여기 말이죠. 여기를 하나의 통으로 보시고 이렇게 집 모양,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밑면을 가졌고 높이도 이제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높이는 8cm잖아요. 이렇게 밑면과 높이를 갖고 있는 기둥 모양을 도용해 뭘 찾을 거예요? 네, 부피를 찾을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 밑넓이를 요거를 밑넓이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밑면의 넓이의 높이를 곱한 게 부피니까 밑면의 넓이를 일단은 뭐는 구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직사각형 넓이 4 곱하기 3. 그죠? 그리고 뭘 해야 돼? 그리고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해요.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머리만 조금만 잘 쓰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 문제를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는 걸 한번 볼래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완성을 해. 어떻게 완성을 해? 이 각이 90도가 되도록. 그 다음에 이게 4cm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가 4cm인 이런 정사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각선을 쭉쭉 연결해서 그어봤어요. 그럼 뭐가 돼요? 아하, 그 정사각형 아니야? 맞죠? 정사각형의 몇 분의 몇? 4분의 1쪽이네. 그죠? 네. 정사각형의 4분의 1쪽이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4 곱하기 4의 4분의 1쪽이네. 그지?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높이 얼마? 8을 곱하면 짠! 끝나는 그런 문제예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 여기는 약분도 되네요. 그렇죠? 약분도 돼서 4예요. 4, 3, 12에다 4를 더했네. 그러면 20이 됐네. 20의 8배네. 그래서 얼마? 20의 8배가 아니죠. 자, 16의 8배네. 그쵸? 16의 8배네. 그래서 얼마다? 128 세제곱 센티미터다.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도형 문제를 지금 오늘 몇 문제를 풀면서 어때요? 좀 다른 시각으로 지금 여기에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선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보조선을 그어가면서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려고 애쓰면서 그렇죠? 숨겨져 있는 부분을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내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재미있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남은 문제들 여러분들이 직접 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즐 풀듯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그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는 2단계 6호에서 만나요. 수고 많았습니다.